말씀 없으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한다고 도전하지 않는 겁니까? 네,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는 대상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해서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감업 김혜민 변호사와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이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후 자수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범행 동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첫 번째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하고 두 번째 여성이 빌린 돈 전부를 갚으라고 하자 두 번째 여성마저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강 씨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강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근데 강 씨가 지난 5월에 가출소한 이후에 이제 네.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네. 보니까 작년에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던데요. 네, 일단 강 씨는 강도강간이나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모두 1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요. 네. 17살부터 범행을 저질러서 8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5월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작년에 법원이 강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재판을 할 때도 재범 위험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 이후에 결국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건데 네. 이를 두고 사실 관리 감독이 좀 허술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후 야간 외출 제한을 2차례나 위반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전자발찌를 끄는 당일 새벽에도 무단 외출했지만 보호관찰소는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강 씨가 귀가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어버려서 신호가 끊긴 지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쯤 지구대 경찰관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네. 그때도 이미 강 씨가 집에서 1차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들여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위치 추적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차 살인은 어쨌건 주거지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2차 살인은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까지 전자발찌가 끊어진 당일과 다음 날까지 5차례나 강 씨의 집을 찾아갔었는데요. 네.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바로 강 씨의 집을 수색해서 1차 살인을 확인했더라면 강 씨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를 통해 2차 살인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경찰은 당시 수색 요청이 아닌 검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강 씨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관리 감독이나 초동 수사가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이런 의문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남 장흥에서도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흥군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달 21일 장흥군 주거지에서 18km 옮겨가서 전자발찌를 끊고 야산으로 달아났는데요. 네. 오늘까지 12일째 오리무중입니다. 가뜩이나 강씨 사건까지 터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살인은 이처럼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요. 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달까지 1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장흥군 A씨를 포함하여 2명은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자발찌 훼손 관련 법정형은 7년 네.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실제로는 평균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자발찌의 제도를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법무부가 전자발찌 제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제도가 시행된 뒤에 총 6차례나 걸쳐서 제재를 강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훼손 사건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전국에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4,847명인데요.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해서 관리 인력 1명당 평균 1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사실 대상자 한 명 한 명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또한 전자발찌 훼손 등이 포착되었을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되고요.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해서 신속하게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함으로써 범행을 막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 이 상황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꼭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